주택 리모델링을 하려고 마음먹고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 보면 속 시원하게 정보를 들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이 같은 평수와 같은 구조가 여러 세대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회사 입장에서도 상담을 해봐야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아파트와 다르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나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 그리고 권리관계 등 복잡한 요인이 주택에는 더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리모델링 맡기기 전에 챙겨놓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려 볼게요. 그럼 시작!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택 리모델링을 생각하고 계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해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PD님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PD님이 주택 리모델링을 한다고 하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아무래도 가격이 제일 궁금하죠. 물론 가격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런데 저는 어차피 대략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유튜브에서 공개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는요? 그렇다면 리모델링 할 때 뭘 준비해야 될지가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에게 보통 리모델링 문의하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격을 대략 듣고 나면 그 다음으로 물어보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 중 하나, 건물의 입주자는 언제부터 없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답이 정해져 있는 당연한 이야기지만 큰 공사다 보니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경우는 상담대까지는 집이 비어있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세입자와 잘 이야기해서 집을 둘러볼 수 있게끔 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다만 공사를 시작할 땐 입주자와 잘 협의해서 건물을 비워줘야 합니다. 그래야 공사를 할 수 있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계약 후 2개월 이내에 공사가 시작되는 편인데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이런 공사 시작 일정을 받아 스케줄을 짜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와는 다르게 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동명의자가 있는 경우라던가 저당권이 잡혀있는 경우라든지 말이죠. 건물에 공동명의자가 있는 경우는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물론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도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공동명의자가 참여하지 않을 경우는 리모델링 의뢰자가 담당하여 진행하는 것에 적극 협조하고 과정 및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도의 서류를 작성해 상호 날인해 주시면 깔끔하겠죠? 또 건물에 대출이 잡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대출 관련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잘 생각해보면 리모델링과 대출에는 아무 상관이 없긴 합니다. 그런데 이걸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왜 있냐면 허물고 새로 짓는 걸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면 은행과 무조건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신 거죠. 그러니까 혹시 리모델링도? 라는 생각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유치권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요? 무조건 없애셔야죠. 네. 세 번째는 청소입니다. 어차피 다 부시고 새로 지을 건데 버리는 김에 같이 버려주시는 것도 가능하죠?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같이 버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처리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거기에 기존 가구를 다 버리고 새로 사시면 돈도 이중으로 드니까 웬만하면 뺄 수 있는 짐들은 다 빼주시는 게 좋겠죠? 여기까지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요. 이제부터는 미리 챙겨놓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먼저 누수와 결로 등 하자가 생기는 곳을 미리 파악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누수는 비가 오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파악해 놓는 게 중요한데요. 경매로 낙찰을 받았거나 구매하신 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라면 일정 기간은 건물에 자주 들리면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원인을 찾아내서 막을 수 있으니까요. 또 리모델링 하기 전에 공간별 목적을 어느 정도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요.
맞춤 정장을 만들 때도 몸의 치수를 재고 그에 맞춰서 만들어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알려줘야 여러분에게 딱 맞는 맞춤형 집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라이프 스타일이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피디님이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활동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저는 보통 집에서 컴퓨터로 작업 많이 하죠. 지금 집에서 그럼 그 활동을 할 때 불편했던 건 있어요? 저녁에 햇빛이 많이 들고 침대가 가까워가지고 자꾸 눕게 돼요. 그러면 작업실은 해가 안 들어오는 북향으로 만들고 그리고 침대와 작업 공간은 분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딱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최적의 집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인 거죠. 정장을 자꾸 예로 들게 되는데 정장도 몸의 치수에 기반해서 수치에 딱 맞춰서 만들면 엄청 불편하다고 합니다. 사람은 걸을 때도 있고 앉을 때도 있고 그리고 뛸 때도 있으니까 이 모든 움직임을 생각해서 어느 곳은 수치보다 더 여유를 주고 어느 부분은 어떤 소재를 쓰고 하는 것이 편안함의 차이라고 해요. 제가 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담하러 갈 때 이것만 생각해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도면만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도면은 근데 어디서 구해요? 이렇게 건물에 도면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도면을 가져오시면 되고 혹시 보관하고 있는 도면이 없다면 구청에서 건물의 현황도를 이렇게 뽑아서 달라고 하면 돼요. 대부분 건물은 등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걸 뽑아면 좋은 게 미팅을 좀 더 심도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경험상 계약 전에 생각이 서로 통하게 되고 서로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주택 리모델링 하기 전에 알면 좋은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 궁금하신 내용이 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보게 되면 답변 꼭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였습니다.